예, 85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소한 120여만 건의 트위터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몇 개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로 늘어났고 5만 6천여 개의 트윗글이 나왔을 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120만 개 이상의 트윗글이 여론 조작에 작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을 경악해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전에서 불법 사이버 홍보물이 최소한 120만 가구 이상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 아닙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기에도 망설여 지실 것입니다.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인 만큼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답입니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까지 배수진을 찾겠습니까? 특별수사팀의 젊고 용기 있는 검사들이 직을 걸고 외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국민 여론을 조작한 트윗글 120만 건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파묻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해임돼야 마땅합니다. 황 장관은 이미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전락시켜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황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 있게 처신했던 특별수사팀장과 두 팀장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망신창이가 돼버린 우리 검찰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가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 통제하에 불법 대상 개입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과 SNS 공간을 담당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의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미 녹취까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침을 내리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은 그 지침에 따라 활동했고 그 결과를 특수정보 보고서로 작성해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장관 자신이 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대상인데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만이 해답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도모한 사건입니다. 당시 권력의 정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새누리당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도려낼 부분을 도려내고 가지 않는다면 정권 내내 지난 대선에 발목이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은 더 큰일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셔야 합니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 대표가 몇 번이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해야 답을 주실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치개혁 공약은 돈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아닙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분명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골마가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외치입니다. 이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운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급속하게 고조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동북아 정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의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주장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부를 모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일본은 여전히 보통 국가가 아니라 전범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내외 정치가 취임 1년도 안 돼서 모두 사면 초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을 제때 하고 봐야 할 것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전재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담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인생이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실망과 절망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실적이 블랙북이라는 보고서로 매일매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라는 군고위 간부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와 같이 참으로 불편한 진실들이 우죽순 드러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대통령은 기다려달라는 말로 일관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철저한 수사 방해와 외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책임을 묻겠다면서
실제로는 영전시키는 실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팀에 대한 외압, 그리고 지난 대선의 불법 개입이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지금 엄청난 의혹과 그리고 국민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의혹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인 특검 도입과 진실은폐 외압 행사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인 특검 도입과 그리고 진실 외압 행사의 당사자인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해임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의욕을 추스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또한 도덕적으로나 자질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로부터 국민권익위에 불법적인 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신고당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후보자를 청와대가 사과를 못할 만큼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무시요, 국회 무시요, 그리고 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참으로 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서 5월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은 막아서고, 이진환 차장은 방해하고, 일선 검사는 반발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쪽집게 정치고, 청와대는 조연한 척하고, 관련자는 수사 중, 재판 중, 감찰 중이라는 주문만 외우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번 122만 건 공소장 변경은 직접적으로는 한 달 전 윤석열 사태에서 시작이 되고, 그 뿌리는 5월 말 황교안 장관, 곽상도 수석의 기소 방해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에 약속한 시한에 맞춰 허겁지겁 한밤중에 공소장 변경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검사들의 버티기가 힘겨워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황법무 감원장의 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도하고 있는 일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과 작금의 청정관 총체적 진실 은폐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고, 정상 대화록 전문 공개처럼 세계 최초의 일도 있습니다. 비정상의 시기란 얘기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가를 진상규명하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일을 왜 대통령만 모른 채 하는가를 진상규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른 채 하는 것도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엉터리 저질 3주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 개혁의 성격을 바꾸거나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편하게 해주고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정상 국가의 국민들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치러집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 정치개혁을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상향시 공천제도의 혁신안을 빨리 토론해서 이 부분을 확정지음으로써 내년 출마 예정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민주당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생각입니다.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주택 전세값의 10년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전국 전세 가격이 43.5%,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45.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의 전세값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5%에 비하면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4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값 상승과 맞물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전세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박근혜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세값을 금융권 대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또 다른 가계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이 국민에게 주택난이라는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의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3년 전부터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가 서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도 전월세 폭등을 완화시킬 전월세 상한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잣대 들이대기와 대국민 약속 뒤집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문영표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존재 의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설의 선포 그 자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힌 2006년 2월 대통령의 국무위원 청문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인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라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나면 불륜이라는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원칙과 신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김기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은 그 대국민 공약을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문영표 후보자도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를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자 버리듯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이 드러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천명할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사퇴한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법인카드 바로 알고 사용하기 홍보대사라는 오명을 부여하실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지도자가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누가 언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은식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LG전자 헬기 추락 사고 직후 새누리당 논평은 박원순 시장 설득기로 시정 일관했습니다.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구색거리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일이니 박원순 시장 보고 책임을 지랍니다. 그런 한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사고 장소가 강남 삼성동이니 강남구청장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정말로 새누리당은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임이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 LG전자 헬기 사고가 공사 중인 제2 롯데월드에 닥칠 비극적 재앙이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도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인 분이라고 믿었던 이혜원 최고위원마저 박원순 시장이 대책을 세우랍니다. 제2 롯데월드로 서울공항 전투기 입착륙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숱하게 지적했을 때 이를 묵살하고 허가까지 내준 게 누굽니까? 바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입니다. 새누리당 무능 일기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공사 허가 내준 이들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을 색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항의 전투기 이착륙 활주로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제2 롯데월드 공사를 강행했던 장본인이 누구인데 누구더러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밝혀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무능이기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제2 롯데월드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립 특혜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동원했습니다. 바로 옆 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소연해도 기억이 강행하겠답니다. 학교 위생법상 불가하니 교육부를 동원해 제멋대로 규정도 바꿔버리겠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와 문화재청 심의가 또 남아있습니다. 아마 문화재청 심의는 이미 일본 대사관 신축 시에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문화재청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청와대가 또 찍어 누를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 허가는 난망하니 그럼 또 박원순 시장을 비난할 거 아닙니까? 권력과 재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후한무치한 정당인 새누리당은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한 말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성갑 공천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공천이 밀린 김성애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그제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에게 지난해 대선에서 많은 노력을 한 분들이 임명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인식을 갖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신들에 대한 보훈 인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관심을 갖고 보겠답니다. 참 가관입니다. MB 공신으로 채워진 5년간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도 부족해서 이제
박근혜 공신 5년으로 채워질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새누리당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듯 하면서 뒷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충실한 세력이라는 것을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박근혜 공신들이 놀이터입니까? 오만이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들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낙점하는가 하면 공개석상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이런 말들을 꺼리낌 없이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합니다.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3대 범죄는 매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이해유도죄는 후보 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하여 다른 지위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유도죄는 매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이니만큼 김성애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양심, 정의의 실종 시대이고 몰상식과 파렴치, 불의가 판치는 전성시대입니다.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대통령, 국정원 투입글이 120만 건이 추가로 발견되고 청와대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도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우기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징계를 각오하고 집단사표의 배수진을 친 다음에야 마지못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한 검찰 수뇌부, 이런데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총리와 법무부 장관, MNL 포기받아 놓으면 사퇴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아무 말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대해서도 찌라시 핑계나 대고 있는가 하면 대정부 질의하는 야당 의원에게 월북하라는 그런 소리나 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다 몰상식과 파렴치, 불의의 전성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민주당은 이미 넉 달 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꿀먹은 덩어리입니다. 오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또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든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을 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게 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 축소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표방제 도입 여부와 기초의회 정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 명부제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하나의 공약 파기를 기록하고 싶은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이 투입글 120만 건 이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봇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장하철 인터넷 위원장께서 이 봇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봇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세탁기가 일을 해줄 때에 빨래를 다 넣고 마지막까지 해주잖아요.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손으로 다 빨고 이렇게 다 했는데 요 봇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화된 기능입니다. 인터넷상의 그 게시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다가 자동으로 다 갖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봇 기능입니다. 근본 국정원에 있던 봇은 크게 두 가지 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피더하고 트위터 탭,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피드는 네이버의 카페라든지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기사라든지 소수 인터넷 뉴스들을 자동으로 자기 트위터에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트위터 대스를 통해서 자기 계정에 무차별하게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트위터 대시입니다. 그래서 근본 사용한 것은 트위터 봇의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모두 발언에서 두 분의 최고위원께서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를 우리는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아직은 논의될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